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그래머 플러스 김동준 영어학원 문법 강의 제6강입니다. 오늘은 형용사 파트고요.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형용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김동준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위해서 현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학생이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어떠한 아이인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여기서 어떠한 내용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편입이라든지 또는 재외국민 특례 공무원을 준비 중인 시험 친구들은 시험의 타겟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필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빼곡하게 정리 잘 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냐면 이 단어 뜻을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여기 보면 이 ad라고 하는 i는 접두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ject라고 하는 id에 형용사의 전미어인 TIV 또는 VIV라고 하는 접두어 또는 전미어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 ject라고 하는 뜻입니다. ject라고 하는 이 I의 어근은 여러분들 앞에 혹시라도 inject, injection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inject는 어디에 집어넣다, 그죠? 주입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ject라고 하는 아이는 주로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어 자체를 보면 어느 쪽으로 던져졌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용사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아이 쪽으로 그죠? 이렇게 던져진 형태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던져졌다는 뜻은 앞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해당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형용사라는 개념이고 뒤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형용사라는 개념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계열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으로 뭐뭐하는, 그죠? 뭐뭐한이라는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형용사로 취급한다라고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해석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구문상의 원칙이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와 가장 크게 연결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저랑 같이 여러분들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서, 즉 어느 위치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전치 수식, 후치 수식 이렇게 이름이 나뉘는 겁니다. 자, 보세요. A good medic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서 한번 형용사를 찾기 전에 어가 들어온 이유 배우셨죠? 어가 들어온 이유는 뒤쪽에 명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게 명사죠. 그러면 어가 하는 일은 다 끝났어, 그죠? 그러면 굿이라고 하는 아이는 궁극적으로 뒤쪽에 나오는 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에서 그죠? 명사 앞에 놓였다 그래서 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도 있냐면 좀 밑에 것처럼 a medicine good for 그 다음에 headache이라고 들어왔죠. 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어가 들어온 이유는 뒤쪽에 나오는 이 명사 때문에 들어왔고 이제는 뭐가 뒤에 있죠? 형용사라고 하는 요 아이가 그죠? 뒤에 전명구를 가지고 뒤쪽에 들어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궁극적으로 해석은 두통에 효과가 있고 그죠?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이름을 그죠? 문법에서 전치 수식이라고 하고 요 의미를 우리가 문법에서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에는 후치 수식이라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뭔가 필요한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알고 있는 나중에 할 거야 이거 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I가 있고요. 그 뒤쪽에서 비동사 형태인 is나 또는 비동사 형태인 was라는 I가 이렇게 동반 생략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관계사 파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예를 들어서 띵으로 끝나는 명사, 그죠? 원으로 끝나는 명사, 또는 body로 끝나는 명사가 뭐 있죠? somebody, nobody, anybody, anything, 그죠?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자리가 반드시 뒤쪽에서 위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자, 쓰지 말고 nice something 이라는 I가 맞는 건지 아니면 something nice가 맞는 건지를 우리가 중학교 단계에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띵으로 끝나는 I의 형용사의 위치는 전치가 아니라 뭐다? 후치다 이렇게 그죠? 뒤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원리를 꼭 암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강의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 문제를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강의 기본 강의는 제가 또 언제나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마지막 그죠? 여러분들 시험 대비용, 정리용으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얘 하나 그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 내용도 많이 나와요. 네, 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서술 형용사라는 말은 뭐냐면 네, 우리 형용사 중에서 특별히 어로 시작되는 이 형용사가 명사 앞쪽 또는 명사를 수식하는 계열이 아니라 문장, 그죠? 제일 끝에 놓여서 네,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뜻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죠? alive, 다 A가 있죠. alike, alone, afraid, ashamed는 부끄러운이란 뜻이겠죠. 그죠? asleep은 졸리는, awake는 깨어있는, 그죠? aware, 무엇을 잘 알고 있는, ablaze 하면 불타는 이란 형용사인데 지금 이 형용사들 다 뭐가 붙어져 있죠?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어떠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냐면 이런 아이는 뒤쪽에 이렇게 명사를 놓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구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구조를 취하지 않고요. 언제나 문장 제일 끝에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e, 그죠? oldest tree 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에 alive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를 다 후치 수식이라고 하거든요. 후치 수식의 핵심은 무조건 다 아까 얘기했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형태가 생략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종의 얘는 강조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The lobster is still alive. 그죠? 요거는 가능하지만 unalive lobster라는 말은 안 돼요. 아시겠죠? 명사를 바로 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아이는 live나 또는 living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형용사들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기억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요런 아이들은 절대로 어디 앞에 놓이지 않는다. 그죠? 명사 앞쪽에 쓰지 않는다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I'm afraid, 그죠? 요거는 가능하죠. 왜? 형용사지만, 그죠? 문장에서 명사를 곧장 수식하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이런 뭐 on, asleep baby, 잠들고 있는 아이, 그죠?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라고요, 절대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전치사적 형용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가 담당하는 뜻은 전치사인데 그 구조의 기능이 그죠? 형용사와 전치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알듯이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떠한 구조적인 그죠?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뒤쪽에 뭐가 온다? 일단은 명사 상당 오가 오죠.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 구문가 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절을 제외한, 이것도 앞으로 배울 거야. 대절을 제외한 뭐가 온다? 명사절이 온다. 이렇게 명사절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의 주된 타겟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은 첫 번째 뒤쪽에 몇 가지를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저 뒤쪽에는 일반적으로 to 부정사를 취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be about to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빼고라도 일단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절을 수반하지 않아요. 절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 플러스 해당되는 완벽한 문장의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전치사를 하나 더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 하나 쓰지 않는다야.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하는 I는 일단은 뭐가 있냐면 like, unlike, near, 그리고 worse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 worse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worse? 네, 가장 많이 나요. 그럼 요 I는 거의 10중 8구 요렇게 들어오거나 요렇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오답을 시험 문제에서 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be worse가 있고 여기다 of 쓰고 이렇게 ing라는 형태를 달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분명히 주어가 있을 거고 이게 완벽한 문장이라는 얘기야. 왜? 얘는 일단은 기능이 형용사야. 형용사. 하지만 기능으로는 전치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죠? be worse ing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거가 시험 문제라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be 그죠? 또 worse 쓰고 to do something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론 얘는 그죠? 기본적으로 앞에 주어가 있을 거니까 완벽한 문장이겠지만 worse는 100% 그죠? 형용사지만 전치사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전치사 뒤에 to도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be worthy 써야죠. 또는 be worthwhile 쓰든지. 그래서 일단은 worse라고 하는 형용사를 제외한 그죠? 다른 형태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볼까요, 우리? 자, my house, 우리 집은 is near, 있다야. 있다. 어디 근처에 있다? 그죠? 지하철역 근처에 있다. 이렇게. The book is not worth $20. 그죠? 이 책은 $20의 가치가 없다. He's like his father. 그죠? 그는 그의 아빠 같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He and his father are like. 그죠? 그와 아빠는 그죠? 비슷하다.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like는 서술적 형용사였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worse라는 아이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아이는 전치사적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그죠? 구문이라고 하는 원리에서 to도 들어올 수 없고 전치사 뒤에는 to도가 못 들어와요. 그죠?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worse 다음에 of 하나 더 안 씁니다. 그죠? 왜? 같은 전치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죠. 그 다음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가 뭐냐면 이제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자, 요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앞에 우리가 뭐 배우셨냐면 일단, 그죠? 명사라는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그죠?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할 거야. 자, 먼저 명사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정사라고 하는 파트야. 한정사는 쌤이랑 했죠, 그죠? 2강에서. 한정사에 뭐뭐가 들어있었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부정관사, 어와 언, 정관사, 더, 지시형용사, this와 that, 대표적인 소유격, 그죠? 요렇게 들어있던 거가 한정사였어요. 그러면 한정사가 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뒤쪽에 뭐가 왔다는 얘기야? 명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실제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는 이 한정사라는 아이 여기 뒤쪽에 들어오는 거가 형용사의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형용사라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그 위치로 따지면 한정사 다음에, 그죠? 명사를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야. 물론 형용사를 쓰고 싶으면 이 자리 써야겠죠, 그죠? 아니면 안 쓰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형용사라는 아이의, 그죠? 또 한정사라는 아이의 사이에 또 쓸 수 있는 거가 여러분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요 말이야.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아이 중에서도요, 그죠? 뭐 수사는 여러분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요 아이가 뭐보다? 1, 2보다, 그죠? 3보다 먼저 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The first, 그죠? The second, 3, 2, 그죠?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중에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 넣으시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인 형용사인데, 이제 형용사도 그 위치에 따라서 자리가 많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정사보다도 더 앞에 쓸 수 있는 아이가 이름이 바로 전치 한정사예요. 전치 한정사.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전치 한정사라는 건 이제 밑에 보시면 나오죠. 설명이. 책 교재에 보시면 자, all, both, 그리고 half, double, 그죠? 뭐 twice, 네, 뭐 몇 번, 그죠? three times,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명사를 기점으로 제일 앞쪽에 온다는 얘기야. 물론 이런 아이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혹시 있다면 네, 이 아이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아이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거가 누구라고, 여러분들? 네, 바로 전치 한정사라는 것. 그 다음에 한정사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기수, 그죠? 서수, 기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와요. 전치 한정사라는 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all, 그 다음에 both, 그 다음에 half, 그 다음에 double, 그 다음에 몇 배, 두 배, twice, 몇 배, 세 배, three times. 이걸 먼저 쓰시고, 한정사는 어와 on, 그리고 더, 그리고 지시 형용사 this와 that, 그리고 소유격.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요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the, both, 그 다음에 people 이렇게 내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A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B를 해놓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틀린 이유는 뭐죠? both는 더가 있다면 앞에 옵니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럼 반값이라고 할 때도 영어로, 그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더
half price가 맞을까요? 아니면 half the price가 맞을까요?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역시 정답 처리는 얘가 아니라 얘가 정답이겠죠. 왜? 얘가 더보다 앞에 오니까. 그죠?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면 요 문장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혹시 재외국민이라면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구문상의 내용을 보시고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편입 준비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얘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시 형용사보다 앞에, 소유격보다도 앞에, 정관사보다 앞에, 정관사보다 앞인데 이때는 여러분들 더블 오브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더블 더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과 보스 하프 뒤에는 전치사 오브가 올 수는 있지만 배수사 뒤에는 오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ll of these books도 맞고 all these books도 맞아요. both of his parents도 맞고 both his parents도 맞아요. 하지만 더블 오브 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first three 아까 얘기했죠. 그죠? 네, 서수 기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밑에 건 무슨 얘기냐면 형용사를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들 형용사도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도 한 두세 개가 연달아 올 수 있어요. 네, 저 멀리 있는 그죠? 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빼는 거냐면 자, 주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형용사를 객관적 형용사보다 명사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멀리 띄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흰색의 그 다음에 높은 돌로 만든 계단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흰색과 높은과 돌로 만든 거를 계단으로 수식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객관적인 건 그죠? 재료죠, 재료. 왜? 누가 봐도 이건 돌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stone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다음 흰색과 높은 것에서의 객관적인 건 그나마 누구예요? 그죠? 흰색이죠. 왜? 높다, 낮다라는 건 상대적인 가치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white 이렇게. 그리고 높은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쓰면 될까, 그죠? 형사, 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이 그죠? 돌이라고 하는 계단이라고 하는 그죠? stair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오더라도 앞쪽에 더라는 아이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싶으면 all 더 이렇게 붙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도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요 말이 대소, 성상, 신구, 색깔, 재료, 소속이라는 요 말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것들을 멀리 보내고 객관적인 것들을 상대적으로 가까이 붙이자라는 뜻이에요. A little old red car. 그죠? 여기서 일단 가장 객관적인 건 일단은 빨간색이죠. 그죠? old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죠?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littl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용사의 순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위치란 얘기야. 그죠? 네. 구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인 거라서 보통은 한 단어로 봅니다. 그죠? 한 단어로 봤을 때 word record, 그죠? 세계 기록이죠. 이때 뭐 굳이 new라는 아이를 그죠? a word new record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이 파트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이거 마저 배우거든요. 자, 보세요. 예문 보면 It
was so fine a day. So a fine day that we took a walk. 그렇게 돼 있죠. 이때 so that 구문이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러면 시험 문제 핵심은 요거를 구분하는 거야. 자, 비인칭 주어 날씨입니다. 날씨. 날씨가 그죠? 너무나 좋아서 그죠? 우리는 took a walk 산책을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요거예요. so that 구문에서 이 so와 이 that은 다 구문으로 따지면 부사예요. 부사. 그러면 얘를 없애버리더라도 이미 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되셔야 돼. 그럼 so가 없다면 얘를 1번하고 얘를 2번으로 했을 때 누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형사 위치가 어디예요? 2번이죠. so가 없다면 it was a fine day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so가 들어왔죠, 지금.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so라는 아이는 대표적인 부사라서 부사는 절대로 여러분들 명사를 먼저 수식을 안 하려고 해요. 명사 수식을 못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문장 내에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땡겨서 데려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so가 보이면 해당되는 형용사가 그죠?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날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so 형어명 이렇게 외운 적이 있죠. such a 혁명 그게 바로 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so that 구문의 부사에 대한 강조 구문을 없애버리면 it was a fine day지만 강조 구문이라는 아이를 집어넣게 된다면 so라고 하는 문법성 때문에 형용사를 먼저 땡겨 붙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런 so라고 하는 아이, 그죠? 이런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표현이 또 뭐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as, 그 다음에 to, 그죠? so that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뒤쪽에 내용 들어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비교급 다 부사 형태고요. 여기 하는 이 to도 다 부사 형태. 여기서 말하는 부사 형태는 얘가 없더라도 문장이 다 성립이 되고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장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야. how 대표적인 부사 형태죠, 그죠? 그래서 요런 아이가 있다면 뒤쪽에 반드시 뭘 먼저 쓰고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땡겨 쓰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이름 보시죠. 자, this is as interesting a stream as that. 원래는 뭐로 써야 돼? An interesting story라고 써야 돼. 근데 interesti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as가 있기 때문에 interesting을 먼저 땡겨갔다라고 인지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this is a difficult book for me 라고 읽으셔야 돼.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to 구문이 들어왔죠, 그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to도 대표적인 부사 형태라서 형용사에 붙어있던 difficult가 먼저 이 자리로 땡겨진 거고. 네, how를 빼버리면 그냥 nice house죠, 그죠? 근데 뭐가 돼 있어? How nice a house, 그죠? 원래는 it is a nice house겠죠, 그죠? 그래서 nice가 먼저 땡겨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nice house를 먼저 땡겼다라고 보셔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여러분들 나오는 거가 뭐냐면 such, what, quite, rather 이라는 아이는 대표적인 형용사 형태입니다. It was such a fine day. 그죠? 원래 형태로 들어왔죠. A fine day. What a nice house it is. 그죠? 제대로 들어왔고 It is quite a good thing. 그죠? 이렇게 제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여러분들 형용사 내용인데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네, 한번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실까요? 보세요. 자, 우리가 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때 The Second World War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second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몇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반드시 더라는 아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
second나 the first나 third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쪽에 더를 쓰셔야 돼. 근데 이거랑 같은 표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World War II라고 이렇게 쓰죠. 이거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때 the second world war 또는 World War II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5장이라고 하는 the fifth chapter라고 하는 그죠? 요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chapter 그죠?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일정한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옵션에 해당되는 그죠? 표현의 선택이 다 가능은 한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자, second 또는 fifth라고 하는 이런 기수라고 어떤 서수라고 하는 거 앞에 더를 붙이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더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오답이다라는 거를 시험 문제에서 내고요. 반면에 이쪽에 이렇게 더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 앞쪽에다가 이제 기수를 붙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섯 번째 방은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순서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방에는 그죠? 그런 뭐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방이 없죠. 첫 번째로 좋은 거, 첫 번째로 나쁜 거 그런 개념이 아닌 이상은 없어요. 그냥 5번 방이야. 그럴 때는 그냥 room 5라고 하는 거야. The fifth room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똑같아. 우리 공항 가면 뭐 8번 게이트라고 돼 있죠. 걔 자체가 그냥 8번이지 걔가 8번째 게이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뭐 32게이트까지 있으면 32에서 8번째와 1부터 그죠? 8번째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이럴 때도 어떻게 더 에이스 게이트라고 하지 않고 게이트 네잇이라고 합니다. 자, 4번 트랙도 마찬가지고 트랙 4 그죠? 그리고 플라이트 15도 그죠? 네, 플라이트 15도 네, 플라이트 15이라고 하시는 거지. 여기다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앞쪽에 이렇게 그죠?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fifth room이라고 시험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 파트 이제 마지막이고요. 주의해야 할 형용사 요것들은 여러분들 네,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보통 high나 low라고 하는 형태로 취하는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ice, salary, speed, rate, demand, supply 같은 경우는 그죠? 높은 가격이라고 할 때 절대로 expensive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the price is expensive가 아니라 the price is high 이렇게 쓰고요. The speed of a plane is slow가 아니라 the speed of a plane is low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high나 또는 low라는 형태로 네, 쓰는 명사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언제나 여러분들 이게 잘못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price, salary, speed, rate, demand, supply는 high나 low로 취급하고 자, 반면에 number, amount, quantity, family, audience, population 같은 경우는 large나 small로 가지 little이나 many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the number of cars in New York is large지 many라고 쓰지 않습니다. The population of town is small이지 little이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네,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 어휘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문법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비슷한 형용사들의 형태가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랑 한번 쭉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 beneficial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저 generous 뜻이 아니 유익한이라는 뜻이고요. beneficent가 그저 benevolent 뜻이니까 generous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죠 생긴 거에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의미의 혼동을 내는 경우가 주로 시험 문제의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hildish, childlike 뜻이 다르다라는 거. comparable, comparative 역시 미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이고 confidential이는 은밀한 비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5번 별표. 5번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considerable, considerate, 그죠? 하나는 considerable은 중요한, 상당한 이란 뜻이고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credible, credulous, 그죠? 믿을 만한, 속기 쉬운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desirable,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It is desirable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desirous, 바라는. economic, 경제, 학이고요. economical은, 그죠? 아껴 쓰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뒤쪽에 뭔가를 이렇게 미닝상 외울 때 잘라낸다, 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healthy와 healthful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healthy를 쓰고 먹는 거 같은 경우를 healthful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은 건강이 좋은. 11번 별표. 네, 많이 나오죠. 그죠? 역사상으로 중요한이라는 미닝을 다룰 때는 historic이에요. 네, 중요한이라고 할 때. 그리고 말 그대로 역사적인이라는 건, 그죠? historical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imaginable, imaginative, imaginary. 이거는 뭐 여러분들 외워보시고요. industrial, industrious도 단어 암기. 그 다음에 14번 별표. ingenuous, 솔직한. ingenious, 영리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intelligent, intellectual, intelligible. 그죠?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16번 별표. 수능에서 많이 나오죠. literal 하면 문자 그대로의, 그 다음에 literate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죠. 학식 있는 이 능력이라는 뜻에서 요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단어.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19번 별표 많이. 이것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에서 존경이라고 하는 respect와 관련된 이 형태의 형용사는 respectable만이에요. 나머지는 존경이라는 뜻 자체를, 그죠? first meaning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respectful은 공손한이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respective는 그 제각각 각자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sensible, 현명한, sensitive는 민감한, sensual은 관능적인, sensuous, 감각적인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밑에 거 successful, 성공, successive, 연속적인이란 뜻. 그죠? 요것도 꼭 암기를 해주시고 표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형용사 파트를 알아봤고요. 일단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실 뭐가 형용사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은 단어를 먼저 외워야겠죠. 품사적인 단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즉 구조에 대한 기능을 기억을 하셔서 아시겠죠? 전치를 할 거냐, 후치를 할 거냐 라는 계열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서 이 시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형용사 파트였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노트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부사 파트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 강은 부사입니다. 부사에서 만나 뵙죠. 수고하셨습니다.